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소식일 것 같습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에서 방송이 된 워싱턴 톡, 이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주한미군이 북한 억제뿐만 아니라 중국을 격퇴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된다라는 분석이 지금 나온 거죠. 그렇게 고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에 대해서는. 특히 현재 실시하고 있는 프리덤 쉴드 이 연합훈련이 우주와 사이버 등 다영역 훈련을 실시하고 있어서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을 직접 겨냥하는 쪽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훈련들은 미국과 한국의 이익을 어떤 위협으로부터든 지키기 위해서 설계된 것이다. 중국이 미국의 주요 위협일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한국에도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중국이, 한국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FS, 그러니까 지금 자유방패 훈련이 대중연합훈련, 그러니까 중국을 상대로 하는 연합훈련일 수 있다라는 분석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바로 이분인데 피러스. 이 피러스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훈련들은 점점 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침략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동맹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설계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번 프리덤 쉴드, 그러니까 자유방패 훈련이 북중러 연대 가능성에 대한 전략적 대비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피터스는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곳에서 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동맹국들과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대만을 침공한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북한이 한국을 침략한다라거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해서 북중러라는 개념으로 놓고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중동 지역에서 또 이란이 모종의 작전을 벌여가지고 또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전 세계에서 동시에 여러 가지 전쟁이 한꺼번에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피터스는 매년 100기의 핵무기를 만드는 곳도 중국이고 타이완과 호주 주변에서 매우 공격적인 해상작전을 벌이는 것도 중국이고 필리핀 민간 어선들을 괴롭히는 것도 바로 중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 대응도 하지 않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거다. 당연히 중국이 저렇게까지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나오면 미국과 동맹국들이 힘을 합쳐서 뭔가 대응하는 모습을 취해야 되는 거다 이거죠. 이 같은 의견은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중국 견제라는 보다 광범위한 전략적 목표로 변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은 북한으로부터의 침략을 지켜주는데 한국군을 도와주는 역할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아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 그러한 역할, 전략적인 목표를 지금 수정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우주군 부대를 창설하고 한반도 외의 지역에서 실시되는 다자간 연합훈련 참여도 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이 공식적으로 중국 대응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셈입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북한 담당 국가정보분석관은 주한미군 역량을 한반도 상황에 맞춰 조정하고 훈련해왔지만 영내 다른 지역에서 미국의 노력을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일러는 또 다른 변함없는 요소는 중국이 한국 전쟁 때처럼 한반도에서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개입할 가능성이 있어 왔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이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이를 현실로 인식해 왔다. 제3자 개입 가능성이라고 부르면서 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3자 개입 가능성. 실제로 6.25 전쟁을 놓고 보면 북한하고 남한이 싸운 그것만이 아니었었죠. 중공군 개입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6.25 전쟁 처음 발발했을 때 러시아군 들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이 다시 속개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은 단순하게 북한과 남한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에서 중국과의 충돌을 포함한 시나리오를 고려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예전부터 한반도에서 중국군과 미국군이 싸우는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한미군은 분명히 한국이 북한의 치략에 맞서 자국을 방어하는 것을 지원하는 주된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지만 이들은 또한 미국 총사령관인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지 전투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피터스 연구원은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미국의 정책이 중국 봉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중국을 봉쇄하겠다라는 게 미국의 정책은 아니다는 거죠. 미국의 관심사이자 정책은 분쟁을 억제하고 필요하다면 침략을 격퇴하는 것이다. 전쟁이 아예 발발하지 않게 하는 것이 먼저이지만 만약에 전쟁이 발발하면 이기겠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한미군이 북한뿐 아니라 중국이나 러시아의 공격까지 억제하는 전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나는 그것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한다. 예,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변화가 한국에도 적절한 방향이라고, 한국 군에도 적절한 방향이라고 제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건데요.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국 군대도 중국과 싸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보십시오. 이런 말을 했죠. 보다 성숙한 행위자로서 영내 전반이라고 이제 한반도 지역 영내 전반에서 북한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그 누구의 침략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인식해야 한다. 한반도에 누가 쳐들어오던 그 누구의 침략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당연한 이야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쳐들어오던 러시아가 쳐들어오던 일본이 쳐들어오던 누가 쳐들어오던 간에 한반도에 대한민국 땅에 누가 쳐들어온다고 하면 한국 군대는 그들을 상대해야죠. 당연히. 이거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왜 지금까지 이 생각을 많이 못했을까? 이상하죠. 피터스는 일단 한국이 그런 결정을 내리면 더 많은 기회들이 미한 양국에 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이익을 상호 지원하고 더 신뢰할 수 있는 억제 태세를 갖출 기회다. 이런 거. 자, 우리가 흔히 예전에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요.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한국 군대 의무병 없어질까? 예. 그래서 모병제로 바뀌게 될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근데 통일이 된다고 하면 북한보다 더 센 상대들을 상대해야 된다. 중국과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통일이 된다면 오히려 군 복무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었습니다. 잘 저희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되기 전인데, 지금은 통일이 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분단이 아직 되어져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대 기술의 발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지금 상태에서도 이미 중국, 러시아, 북한 동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 군이 되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일러는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는 하지만 주한미군은 한반도 외부에 배치된 해군과 공군과 함께 작전을 수행하고 있고 확장 억제력을 지원하는 핵 역량도 포함한다라고 설명합니다. 미국이 북한에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할 방법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주한미군, 즉 지상병력을 더 늘려야 할 필요성은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한미군 숫자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큰 바로미터가 되어져 있는데 그 숫자가 줄어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사일러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꼭 그렇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다. 지상군이 하는 역할은 그다지 많지 않다. 오히려 공군과 해군이 해야 될 일들이 훨씬 더 많고 한반도 안에 머무르고 있는 지상군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금 뭐 괌은 저 밑에 있죠. 괌부터 해서 일본 지역까지 지금 미군 부대들이 이미 다 상주하고 있고 더군다나 핵 우산 안에 한반도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한반도에서 유사시에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도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공군이나 해군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터스도 동의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고요. 그래서 지상군의 역할이 마치 전쟁이 벌어지면은 지상군이 북한에 들어갈 때 미군이 막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백병전 벌이고 싸우는 거로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건 오해입니다. 미군은 말 그대로 도와주는 역할이지 이 전쟁에 직접 당사자처럼 막 나서는 그런 입장은 아니다. 물론 상황이 발생하면은 전투할 것이고 싸우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군이 먼저 지상전은 한국군이 먼저 감당하는 것이 원칙. 미군은 철저하게 뒤에서 후방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것이 기본 포맷입니다. 기본 포맷. 지금 한미 연합 훈련하는 내용들도 보면 다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일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요. 미군은 도와주고 일은 한국군들에가 먼저 나가서 해야 되는 그런 것이죠. 한반도에서 미 공군력이 증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피터스는 이야기합니다. 공군을 좀 더 증강해야 된다라는 것.
더 넓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억제해야 하는가? 영내의 나쁜 위협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해야 한다. 그 위협에는 물론 북한이 포함이 된다 하지만 다른 행위자들,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다른 행위자들도 포함이 된다. 한국군이 중국과 러시아까지 대응할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이 방송 처음부터 끝까지 내내 계속해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간접적으로 계속 시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피러스는 나는 이것이 한국이 영내에서 더 강력한 국가이자 더 큰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헤리티지 재단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결국은 한국이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강한 군대의 역량을 대북 작전뿐만이 아니라 대중 대러 작전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국제적인 군대로 성장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희가 예전에 여러 방송을 통해서 한국이 G2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G2 국가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력이 커지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 지역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인도태평양 전선에서 한국이 감당해야 되는 보안 역량, 안보 역량 이걸 감당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을 키우는 것도 거기에는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돈만 잘 벌고 힘은 없으면 G2가 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돈도 잘 벌고 힘도 있어야 G2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 결국은 대한민국이 이 중국의 기세를 누르고 G2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국방력을 훨씬 더 키워야 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피러스는 한국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자체 핵무장 주장과 관련해서 내가 한국인이라면 전적으로 핵 보장을 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형태로 갈 것이 아니라 미국의 핵 우산 안에 들어가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확장 핵 우산을 제공함으로써 이를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일로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요. 만약에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한다면 미국은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핵 우산이 더욱 신뢰성을 갖추게 된다면 한국인들이 가진 정당한 우려를 해소하고 핵 잠재력 확보 욕구도 일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 신뢰도가 깊은 동맹국으로서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한 발짝 뒤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내 핵무장 요구가 커지는 것이 미국이 중국에 압박을 가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겠느냐 뭐 이러한 질문들을 내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피러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너무나 많은 만약 가정 조건들이 맞아떨어야 된다는 거죠. 당구를 하는데 4번 벽에 맞아서 공을 맞춰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갖추어서 그것이 중국을 압박을 해가지고 북한을 비핵화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게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은 탁상공론이다. 생각은 뭐 이렇게 논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기는 어려운 이야기다. 이렇게 딱 잘라버립니다. 어찌됐든 지금 한국 내에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저도 사실은 한국 내 핵무장에 대해서 사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피러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국이 직접 핵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직접 보유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핵우산 안에 들어가서 핵 안보 도움을 받는 부분은 이거는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어느 쪽으로나 결과적으로는 같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지적인데 제가 지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인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한국이 진짜 대국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이 대국이 되려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과거에 한국의 힘이 약했을 때에는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조차 불필요한 얘기였는데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한국이 굉장히 많이 성장해 있다는 것이고요. 예, 이렇게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수반을 해야 된다는 그것을 지금 한국 국민들도 같이 깊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는 이야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결국은 북한의 압력뿐만이 아니라 북한의 공작뿐만이 아니라 중국 쪽의 공작에 의해서 지금 한국의 정계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많은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니까 결국 이러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한민국이 정말 독립된 주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군사력도 거기에 대응하는 전략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겠다.